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농도 잡지 이제 3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 1회차는 여기 건복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느슨하게 하고요. 다음부터는 아마 2개씩 이렇게 나갈 겁니다. 2개, 3개씩. 어떤 건 양이 적거든요. 그러면 3, 4, 5, 6, 3개월 안에 이거하고 3시까지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딱 맞춰놓은 겁니다. 자, 건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포를 입고 뭐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허리띠를 메고 뭘 하냐. 의대 소도. 이 소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적을 막는다든가 아니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중나 은장도죠. 장도. 그래서 이것을 소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사들은 선비들은 큰 칼을 쳐야 되겠죠. 거기에 여기 옆쪽에다가 작은 칼. 작은 칼이라는 것은 뭐 30cm도 되고 뭐 40cm 되고 하여튼 작습니다. 용도는 그런 용도고 형태는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지나면 이게 또 품위와 부를 과시하는 용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대소도, 옷에 지니는 소도는 용 쓴다. 뭘 쓰느냐? 물소, 그 다음에 대모. 어떤 걸 이제 가르쳐 드려요. 대모, 그 다음에 침향, 흑각, 화리, 등을.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하죠. 그거 가지고 뭐냐? 여기 칼집초거든요. 여기 칼집초, 이렇게 칼집초. 그래서 여기 자루병, 자루나 칼집. 이렇게 자루나 칼집, 칼집으로 쓴다죠. 칼집으로 쓴다. 이걸 써서 칼집을 만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가지고 칼질과 칼집을 만든다. 흑원 또는 오동, 검을오, 구리동, 검은 구리. 이쁘거든요. 이따 보면. 검은 구리로 누른, 우리가 거기다 새긴다는 겁니다. 누각할 때, 새길로. 누각. 누병. 자루에다 새기는 거죠, 그걸. 그래서 이렇게 음각을 해서 그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 그리고 거기다가 악유나 이런 걸로 땜을 이렇게 하거나 또는 금속 같은 것은 도금을 하는 거죠. 오동으로, 도금. 그렇죠? 이건데 이 방식, 오동으로 자루에 누각하는 것은 외나라, 외인들의 제작법이다. 아마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으로 또 엄청난, 일본은 이제 칼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우리는 활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히거나 무기로 획득하거나 전리품을 가져온 일본들 소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이제 결국에는 큰 칼로 싸우다가 뺏기면 작은 칼로 대들다 안 되면 그걸로 자결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많이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쁘잖아요. 왜냐하면 이 오동 누각 기법은 일본이 무지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도 이쁘게 하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칼집초, 색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배나무 리자인데 이 화리할 때 요거 화려한 대나무는 전혀 아닙니다. 화리는 그냥 침향목에 속한 향이 나는 나무목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나고 주로 이제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이런 데서 나는 동남아의 그 단단한 나무입니다. 화리란 나무. 그래서 이렇게 무소 뿔처럼 갈 때 무소서, 그 다음에 대모는 바다거북의 등껍질. 이걸로 이제 실만 우리가 저기 나전칠기 할 때 뭐 조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거기 새겨가지고 그리고 오칠을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다거북, 대모라는 대모 대 대모모. 그래서 바다거북이를 대모라고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배나무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뿌리 깊은 나무라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에서 이제 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방송 안 보고 넷플릭스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한글 창제의 비밀을 담고 있는, 거기서 그 유명한 한석규가 한 말 있죠. 세종대왕이거든, 한석규가. 한석규가.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니까 보실 수 있다는 게 뿌리 깊은 나무. 근데 이것은 아이들한테 보여줘도 괜찮은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한석규가 세종대왕이신데 아주 재밌는 말 하잖아요. 대신들이 엉뚱한 짓 하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때 이제 바로 세종대왕을 지키는 무사, 무율, 그리고 이거 전에는 해동육룡이 나르사라는 사극이 있었어요. 왔단 게. 거기에서 이제 얼띠기 같은 놈이 무율해가지고 뭐 무예 배우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동방 36기인가? 그거 이렇게 칼, 이거 배우던,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하도 오래돼서, 그때 이제 이 무율이, 세종대왕의 호위무사인 무율이 탁, 이렇게 옆에, 이렇게 차고 있어요. 요게 보이죠? 요게 바로 소도가 되겠습니다. 항상 소도.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칼집이나, 요게 이제 칼집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요 안에는, 요거 이제 칼손잡이, 칼집이 있을까? 아니면 칼집이 아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열면, 칼이 따로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칼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칼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가 칼집이고, 이걸 반으로 딱 돼서 이걸 딱 열면, 그 안에 작은 칼이 있고, 이런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 하나는 반집이 있고, 하나는 완전한 형태로 칼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소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차고 다니면 이쁘게 하는 거 아니야. 막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무쏘의 뿌리라든지 대모라든지 이걸 쓴다는 겁니다. 소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게 이제 무쏘입니다. 무쏘. 우리가 진리를 찾을 때는 좌고 우면하지 말고 무쏘의 뿔처럼 나아가라. 그래서 공지영이 이 소설을 써서 이제 페미니스트 여성운동 작가로서 자기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죠? 그 자유문인 실천협회에서 그 작가들이 되게 권위적이에요. 그리고 작가들은 내 제자나 후학들이 오면 키워줄 것 같이 내 삶을 위협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잘나면 절대로 안 돼. 특히 우리 뭐 트로트 가수 할 때 대부분 보면 잘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떨어뜨려 버려. 일부러. 왜냐면 경쟁자고 축제를 나눠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잘해요. 그럼 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 다 그래요. 그렇죠? 아무튼 이건 이제 무쏘의 뿔처럼 나아가라는 데 이제 이 무쏘의 뿔처럼입니다. 좌우면하지 않고 바로 이제 요 무쏘의 뿔처럼 이런 손잡이를 만든다는 손잡이 또는 칼집을 유행하는 거죠. 근데 무쏘의 뿔은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다 수입입니다. 동남아. 그럼 우리나라는 배가 안 가잖아요. 그럼 어디서? 다 명나라, 청나라의 시장에서 사오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한 번 거쳐서 한 번 오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무쏘의 뿔을 이렇게 씁니다. 서각이라고 했습니다. 서각. 이렇게. 자, 무쏘의 뿔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바다거북. 이거 대모라는 바다거북입니다. 대모. 그래서 요 등껍질을 잘라서 그 양각이나 음각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다 딱딱딱 붙여서 입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게 대모로 만든 칼집이고 요게 대모로 만든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금방 바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요게 얼마나 이뻐요. 지금 봐도 이쁘죠? 붉은색과 검은색이 반짝반짝한데 이게 햇빛에 딱 보여줘보세요. 반짝반짝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비들의 이 욕망 때문에 바다거북이 수만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냥. 자, 대모라고 하는 바다거북 등껍질이다. 바다거북 등껍질. 예전에는 이 거북이 등껍질로 지져가지고 징조를 받죠. 그거 지진 것을 우리가 조짐이라고 합니다. 징조할 때 이 조자. 그래서 조자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갈라졌다는 뜻을 써요. 그래서 지금은 숫자로 조를 쓰죠. 억담에 조를 쓰잖아요. 그 조가 원래 징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갑골문이라고 했죠. 바로 그때는 이제 점을 치기 위해서 수많은 거북이들이 죽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막 낮은 칠 같은 이렇게 장이라든지 또는 검이라든지 이런데 또 여성들의 비녀 이런데 이제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자신의 생각과 몸을 이쁘게 하지 않고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죠. 그걸 갖다 우리가 깡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지적이고 몸도 깨끗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자, 하여튼 예전에 이렇게 장식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생물들을 죽였죠. 이게 바다거북 대모다. 그냥 대모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대모. 자,
그다음에 침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침향. 그래서 침향은 차로도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 나중에 이것을 익혀서 오래 둬서 가루를 해서 이걸 타서 먹는 침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침향 염주는 요즘 천주교에서 많이 쓰는 게 침향 염주예요. 그래서 그 염주 만드는 데 가면 이 침향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침향목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연도. 그래서 이것은 염주가 이것은 한 번 만드는데 10만 원. 이건 5만 원. 이건 3만 원. 가장 싼 거 10,000원. 다 보여줘요. 침향목을 쫙 이렇게 갑에 보면 침향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주가 있어요. 요 침향목을 쓰시겠어요? 요 침향목. 그러니까 지금 조계삽 쪽에 가면 침향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향이나 침향을 많이 썼거든요. 단향, 침향. 우리가 말하는 향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나무. 아, 여기 써 있구나. 향나무라고. 침향이라고. 그래서 이 침향은 재질이 두꺼워서 물에다가 놓으면 가라앉아요. 뜨지 않고. 그래서 가라앉을 침자, 침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침향. 그러니까 이런 건 워낙 단단하고 하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면 거의 휘지도 않고 단단하죠.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말아넣는 그냥 머리를 찍으면 다 아픈 거죠. 엄청나 아픈 거죠. 이렇게. 예. 거의 뭐양 우리가 말하는 뭐 화강암 그 무거운 돌로 팍 찌는 것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아마 쭉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신단서 때 박달나무 있죠. 박달나무. 그 박달나무가 단단하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중부권 이상에서 나와요. 예? 박달나무 뭘 만들겠어? 박달나무로. 홍두깨요. 홍두깨.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문 옆에다 홍두깨를 놨잖아요. 도둑놈이 오면 그걸로 그냥 패야 되니까. 그리고 홍두깨를 뭘 해요? 칼국수 밀 때. 예. 그때 우리가 박달나무인데 박달나무보다 더 좋아요. 향도 있고. 그게 침향이다. 그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흑각입니다. 물소뼈. 물소뼈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각궁을 만드는 쓰는 거죠. 그래서 흑각에 각자를 써서 물소표.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이나 부여 고구려 때는 물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여화 지역에 물소가. 근데 그게 왜 멸종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물소는 다 어디서 수입했어요? 조선 때 물소는? 아, 우리 선생님 너무 잘하시는구나. 활잡이시거든. 활을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각궁을 쓰죠. 그 각궁을 접붙이려면 웬만하면 풀로 안 되는데 민어, 불에. 민어 불에를 하면 정말 상상외로. 근데 우리가 민어 불에 다 먹거든요? 아니, 먹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게 풀로 쓰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접착력이 뛰어나대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착력이. 일반 뿔에 뭐 한 35,000배라고 하던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네. 하여튼. 맞는 사람이 알지. 네. 하여튼, 이 물소뼈로 바로 그걸 만들고, 현재 여성들, 이게 조선시대 때 여성들, 여기 민속박물관 안 썼네. 이 민속박물관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요것들이 다 물소뼈로 만든 겁니다. 물소뼈 하나를 가지고 깎아서 하나의 재료. 딱,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해서 부속해서 조립한 게 아니라 하나의 물소뼈를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스럽겠어요. 다 그래가지고 우리 왕비 마마께서 오늘 연회를 딱 부르면 이제 부인들은 이제 대신들은 이제 연회장으로 가고 이분들은 이제 다양이라 이거 해서 이제 따로 어디 공간에서 이제 왕비가 탁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탁 할 때 이거 착 아니면 탁 함에다 딱 놔서 탁. 그러면 그냥 왕비가 탁 열고 그냥 눈이 그냥 띵그로 해가지고 요게 5바퀴 굴죠. 이렇게. 너무 좋아서. 하여튼 뇌물용으로 딱 좋았던 거죠. 이게 바로 물소뼈입니다. 그래서 물소뼈는 새카맣기 때문에 흑각이라고 불렀습니다. 흑각. 흑각. 그러니까 서각, 흑각. 가장 대표적인 서각, 흑각. 하나는 무소. 그리고 하나 리을이 들어가면 물소. 그래서 물소는 흑각이라고 불렀다. 흑각. 물소, 무소. 수라고 했으면 수. 한자로는 수. 물소자. 수. 지금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중국의 운남성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에 가면 이들이 그 논밭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이제 봄에 물을 쫙 해라. 그리고 물소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물소가 막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절로 썰해질이 돼요. 그리고 걔들은 모내기를 안 해. 그냥 뿌려. 직파. 그래서 1년에 2번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남쪽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됐잖아요.
위도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잖아요. 위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사 지을 때가 적거든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예요. 이번에 산불도.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 제가 농지를 계산했더니 50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가 50분의 1이 작아. 그런데 여기는 이모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비해서 100분의 1입니다. 1.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1000만이면 저쪽은 10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 물소표로 이렇게 만들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리. 악기 재료, 주로 악기 재료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요게 소리가 아주 맑고 이게 뒤틀리지 않기 때문에 화리라는 나무입니다. 화리라는 나무.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 자단, 침향, 항진, 오목, 검은색의 나무입니다. 오목 등과 함께 남방 지역의 나무로 이 우리나라는 이게 자단목이 아닐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붉으니까 자단목. 백단도 있고 자단이 있는데 아마 자단목이 아닐까 이렇게 추리합니다. 그러니까 화리가 자단목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단목과 거의 같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나 지금도 자단목을 많이 쓰거든요. 가구를 만들 때 그때 바로 화리로 만든 대표적인 비파입니다. 비파. 오케이. 이건 앞쪽이고 이건 뒤쪽이죠. 그래서 아주 붉은색으로 해서 이쁘잖아요. 이렇게 뒤틀리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화리로는 비파를 만드는 악기를 만들 때 많이 썼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이 오동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검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오동입니다. 오동. 동 같은 데 이렇게 음각을 한 후에 거기다가 오동을 넣어서 만들거나 그러니까 누금을 하거나 아니면 도자기 같은 데는 오동을 넣어서 약하게 구워내면 거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오동은 검붉은 빛이 나는 구리. 그래서 주로 장식용으로 많이 썼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외제다. 이렇게 일본식 기법이다. 이게 바로 유독궁의 경도 잡지에 나와 있는 소도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장식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삼강도 빨리 끝나죠. 자, 이것을 해서 경도 잡지 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